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손발이 뻣뻣하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으신가요? 밤에 잠들기가 어렵고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뜨이셔서 다시 잠들지 못하시나요? 식후에 유난히 졸리시고 혹시 건강검진에서 혈당이나 혈압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런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이 당뇨, 고혈압, 불면증 또는 면역력 저하 중에 최소한 하나는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한 번에 관리해 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가 바로 우리 집 부엌에, 마트 채소 코네오에, 시장 한켠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단호박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 달콤하고 노란 단호박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호박이 좋다, 몸에 좋다,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호박을 어떻게 드셔야 진짜 약이 되는지, 그리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호박은 이미 임상영양학계에서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대표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호박을 드실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이 실수를 모르고 계속 드시면 당뇨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고 신장에 심각한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주의사항은 일반 건강 정보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68살의 박영호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과 당뇨약을 한 움큼씩 드셨고, 그래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아서 주치의한테 약을 더 늘리자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박영호 어르신이 단호박을 드시는 방식을 바꾸고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신 후 6달 만에 혈압약 하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호박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식단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단호박이 왜 우리 어르신들께 이토록 중요한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혈당과 혈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가장 경계하셔야 하는 질환이 바로 당뇨와 고혈압이죠. 대한당뇨병학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분의 1이 당뇨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고혈압은 더 심각해서 60대의 절반 이상, 70대의 약 3분의 2가 고혈압을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호박에는 펙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우리 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이 쌀밥이나 국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는데요. 펙틴이 마치 끈끈한 스펀지처럼 이 탄수화물을 감싸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죠.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단순히 혈당이 높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당황해서 인슐린을 왈칵 분비하고 그러면 혈당이 또 뚝 떨어집니다. 이때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이 몰려오고 뇌가 다시 달콤한 걸 찾게 되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버리고 결국 당뇨로 진행됩니다. 식후에 졸리시고 금방 또 배고파지시는 분들,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단호박 껍질에 포함된 펙틴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복 혈당이 평균 12%가량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더 쓴 것도 아니고 단지 식단에 단호박을 꾸준히 포함시킨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박에는 트리고넬린이라는 성분이 미량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호박은 혈당이 오르는 속도도 늦춰주고 동시에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이중작용을 하는 셈입니다. 혈압은 어떨까요? 단호박 100g에는 칼륨이 약 340mg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 식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젓갈, 장아찌. 맛있지만 짠 음식들이 너무 많죠.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 가까이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한국인의 현실입니다. 이 과잉된 나트륨이 혈관벽을 경직시키고 혈관 속 압력을 높여서 고혈압을 일으키는데요. 단호박의 칼륨이 이 나트륨과 손을 잡고 소변으로 함께 빠져나가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호박씨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아르기닌은 우리 몸 안에서 일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혀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좁은 2차선 도로가 갑자기 8차선으로 넓어지는 것처럼 혈관이 넓어지면 당연히 그 안에 압력도 낮아지죠. 그래서 단호박을 씨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단호박에 들어있는 마그네슘도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현대 한국인의 약 7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단호박은 이 부족한 마그네슘까지 채워주니까 혈관 건강에는 그야말로 삼박자가 맞는 식품인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놀라운 효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불면증 문제인데요. 이 이야기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잠이 자연스레 줄어드는데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호르몬 변화 때문이거든요. 대한수면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55%가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밤 10시에 누웠는데 새벽 2, 3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4시, 5시에 깨서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원인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줄어들고 둘째는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는 전환 과정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게 단순히 피곤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혈당과 혈압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못 주무시면 뇌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되지 않아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바로 여기서 단호박씨가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해줍니다. 호박씨, 한 움큼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트립토판이 우리 뇌에 도달하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그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낮에는 여러분의 기분을 밝게 해주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을 청해주는 것이죠. 수면제처럼 강제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잠드는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존성이나 부작용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의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깊은 잠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박씨에는 마그네슘도 아주 풍부합니다. 호박씨 한 줌이면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40%를 충족시킬 정도인데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혹시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눈 밑이 자꾸 떨리시거나 어깨가 뭉쳐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이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시는 74살의 정순자 어르신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수면제에 의존해 오셨는데요. 수면제를 오래 드시다 보니 약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게 되었고,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주치의의 조언으로 수면제를 천천히 줄이면서 매일 저녁 호박씨 한 줌과 따뜻한 두유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석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드실 수 있게 되셨고, 낮 동안의 집중력과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호박씨를 챙겨 드시면서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시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구운 호박씨 한 줌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우유 속 칼슘이 트립토판의 뇌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속이 든든하면서도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제 세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눈 건강과 면역력 향상입니다. 단호박의 그 먹음직스러운 주황빛, 바로 이 색깔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요. 주황색을 띠는 야채에는 공통적으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당근, 늙은 호박, 감, 그리고 단호박까지.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아주 영리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점점 눈이 적응하는 암적응 과정이 바로 이 로놉신이 재생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 암적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더 심해져서 밤에 운전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어두운 실내에서 물건을 잘 못 알아보는 야맹증이 올 수 있습니다. 대오 중요한 것은 루틴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데요. 마치 눈 안에 장착된 천연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해서 유해한 청색광과 자외선으로부터 황반을 보호합니다. 이 황반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노인성 황반 변성이 생기는데요. 이 질환은 60세 이상 실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죠. 그런데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바로 황반을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빛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전자기기 때문에 예전보다 황반 건강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단호박에는 루틴과 제아잔틴이 특히 껍질 부분에 풍부합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호박 껍질을 딱딱하다고 깎아서 버리시는데요. 그 껍질이 바로 황반변성 예방의 핵심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위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과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25% 느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루틴 영양제를 따로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사실 단호박 껍질과 잎이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별도 영양제 없이도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면역력 하면 감기 안 걸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면역력은 우리 몸이 암세포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능력,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는 능력, 그리고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60세가 내오며 가시면
면역력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 점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점막이 어디에 있을까요? 코, 입, 목구멍, 기관지, 폐, 그리고 위장까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구에 점막이 있습니다. 이 점막이 튼튼해야 감기도 덜 걸리고 폐렴 같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어르신들의 호흡기 면역력이 더욱 중요해졌죠. 평소에 점막 건강을 잘 챙겨두시면 계절성 독감이나 폐렴 같은 질환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의 풍부한 비타민C는 백혈구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고 호박씨에 들어있는 아연은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식재료에 모여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단호박의 세 가지 핵심 효능을 정리해보면 혈당과 혈압 관리, 불면증 개선, 그리고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하지만 단호박 하나만 드셔서는 그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환상의 궁합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 하나만 실천하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 영상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이런 알찬 건강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의 궁합은 바로 두부입니다. 단호박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풍부한 반면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시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하죠.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단백질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때 단호박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영양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근감소증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뼈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어르신이 한 번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3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단호박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고 단호박의 비타민 A는 두부의 단백질이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부의 단백질이 단호박의 탄수화물 흡수를 더욱 느리게 만들어서 식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완벽한 조합이죠.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2살의 김말순 어르신은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주치의의 권유로 아침 식사를 현미밥 대신 단호박 두부 조림으로 바꾸신 후 석 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호박을 한 입 크기로 썰고 두부도 비슷한 크기로 자른 다음 멸치 육수에 간장과 들기름을 조금 넣고 자작하게 끓이시면 됩니다. 간은 조금 슴슴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 향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환상의 궁합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제가 어르신들께 언제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단백질 식품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도 간단하고 무엇보다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완전 식품이거든요. 단호박과 계란이 만나면 그 효과가 정말 극대화됩니다. 핵심은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입니다.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은 모두 지용성 영양소예요. 즉, 지방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을 그냥 드셨을 때보다 계란과 함께 드셨을 때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영양 효과는 4배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은 이 아세틸콜린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계란의 콜린이 만나면 뇌세포 보호와 인지 기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레시피는 단호박 계란찜인데요.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계란을 하루에 한두 개 드시는 것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안전하다는 것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피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 번째 환상의 궁합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이 계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특히 위암과 대장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하남학회에서도 중년 이후 반드시 꾸준히 섭취해야 할 한감식품으로 십자화과 채소를 꼽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단호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서로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내면서 세포 손상을 막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이 철분은 비햄철이라고 해서 사실 단독으로는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브로콜리의 철분이 완벽하게 흡수되는 것입니다. 빈혈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특히 얼굴이 창백하고 쉽게 피곤하시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신 분들에게는 단호박 브로콜리 조합이 천연 철분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자연스럽게 흡수되니까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시는 69살의 이정숙 어르신은 만성 빈혈로 철분제를 2년 넘게 드셨는데도 호전이 없으셨는데요. 식단에 단호박 브로콜리 볶음을 매일 넣으신 후 2달 만에 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면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올리브 오일에 마늘편과 함께 볶으시면 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단히 간해주시고 마지막에 통깨를 뿌리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한 끼 반찬이 됩니다. 단호박의 단맛과 브로콜리의 슴슴한 맛이 어우러져 입맛에 딱 맞으실 거예요. 네 번째 환상의 궁합은 계피입니다. 계피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할머니 세대가 계피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 계피는 기혈 순환을 돕는 약재로 쓰였는데요. 현대 과학이 왜 그런지를 밝혀냈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계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2형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호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단호박이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고 계피가 혈당 자체를 낮춰주니까 혈당 조절의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셈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찌거나 구운 단호박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입니다. 단호박 자체의 달콤함과 계피의 향긋함이 어우러져서 디저트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안전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는 하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다섯 번째 환상의 궁합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자스,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들이 있죠. 특히 호두는 생긴 모양이 우리 뇌와 비슷해서 예로부터 머리에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실제로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식물성 형태인 알파 리놀렌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견과류와 단호박이 만나면 두 가지 큰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에 호두나 아몬드를 곁들이면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단호박의 한겸 성분과 만나서 뇌혈관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겨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것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이죠. 이 두 가지 모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단호박 호두 조합은 혈관 건강을 챙기는 최고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호박 샐러드에 호두와 아몬드를 잘게 부숴서 뿌려주시거나 찐 단호박을 으깬 다음 견과류를 섞어서 간단한 디저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양 조절에 유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드시면 좋은 환상의 궁합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호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경우는 바로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앞서 단호박이 혈당 관리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당뇨 환자들이 조심해야 한다니 조금 모순처럼 들리시죠?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단호박은 분명히 당뇨에 좋은 식품이지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호박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생 단호박이나 쪄서 씹어 드시는 단호박은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끓여서 갈아 만든 단호박죽이나 단호박 수프는 혈당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갈면서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열로 인해 전분이 젤라틴화되면서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편하시다는 이유로 단호박죽을 자주 드시는데요. 사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단호박죽은 흰쌀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그릇을 다 비우시는 경우에는 한 끼 탄수화물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루 단호박 섭취량은 생으로 쳤을 때 50g에서 100g 사이, 즉 주먹 하나, 절반에서 한가해 정도로 제한하시고요. 단호박을 드신 날은 그만큼 쌀밥 양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단호박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밥과 따로 계산하시면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과다해지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갈아서 죽이나 수프로 드시기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당뇨가 있어도 단호박의 효능을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경우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신부전,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단호박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칼륨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과잉 칼륨을 소변으로 잘 걸러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필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며 심한 경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다가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신장 환자분들이 위험한 상태로 오시는 경우 중 상당수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난 뒤 발생하는데요. 단호박뿐만 아니라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콩류 같은 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내과에 다니고 계시거나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단호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많이 드셨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단호박을 드셔야 한다면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썰어서 물에 1시간 이상 담가 두셨다가 그 물을 버리고 조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 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주치의와 상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경우는 과다 섭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단호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카로틴 혈증입니다. 베타카로틴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손바닥, 발바닥, 때로는 얼굴까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황달처럼 보이지만 실제 간 기능과는 관계없고 단순히 피부에 베타카로틴이 과잉 축적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건강에 큰 해가 되지는 않지만 혹시 주변 분들이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실 정도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죠. 다행히 단호박 섭취를 줄이시면 몇 주 안에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소화기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서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 때로는 설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단호박을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단호박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 보존율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순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찜입니다. 단호박을 찌면 물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C나 비타민 B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서 전체적인 영양 보존율이 가장 높습니다. 찌실 때는 김이 충분히 오른 찜통에 넣어서 젓가락이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까지만 찌세요. 보통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찌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식감도 너무 물러져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삶는 방법인데요. 삶으면 편하고 간단하지만 수용성 비타민이 물로 빠져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실 때는 팔팔 끓는 물에 넣어서 최단 시간에 익히시고 가능하면 그 삶은 물은 버리지 말고 국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물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녹아 있거든요. 된장국이나 미소 된장국에 삶은 물을 함께 사용하시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굽는 방법입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드시면 단호박 자체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단맛이 농축되어 정말 맛있어지는데요. 다만 영양 측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섭씨 180도에서 20분 이내로 구우시는 것이 가장 좋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시면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맛과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전자레인지 조리도 의외로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살짝 물을 뿌린 다음 내열 용기에 담아서 강불에 5분에서 7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조리 시간이 짧아서 영양 손실이 적고 간편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부담이 없습니다. 혹시 드시는 타이밍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단호박을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대는 아침 식사 때와 저녁 식사 전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올려주면서 오전에 에너지를 유지시켜주고 저녁 식사 전에 조금 드시면 식이섬유 덕분에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늦은 저녁이나 야식으로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호박도 탄수화물이라 늦은 시간에 드시면 혈당 조절에 불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단호박 영양을 최대로 챙기는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OS 번째 꿀팁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기름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식용유보다는 올리브 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리는데요. 올리브 오일에는 올러칸탈이라는 한겸 성분이 들어있어서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를 냅니다. 찐 단호박 위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뿌리시거나 단호박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째 꿀팁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딱딱하다고 버리시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과육보다 베타카로틴이 더 풍부하고 루테인과 제아잔틴, 그리고 트립토판까지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영양의 보물창고가 바로 껍질이거든요. 껍질째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로 껍질을 깨끗이 문질러 씻으시고 밑동 부분만 잘라낸 다음 통째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찜이나 구이를 하시면 껍질도 부드러워져서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호박씨를 버리지 않고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이 100g당 약 30g이나 들어있고 마그네슘이 550mg, 아연이 7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건 정말 영양 폭탄 수준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호박에서 꺼낸 애씨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말린 다음 기름 없이 마른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5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시면 좋은 지방산이 산화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껍질까지 드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호박씨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두시고 아침에 요거트나 두유에 한 숟가락씩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두고두고 드실 수 있어서 편하고 영양은 그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해주고 불면증을 완화시켜주며 눈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어르신들의 필수 식재료입니다. 두부, 계란, 브로콜리, 계피,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면 섭취량과 조리법을 조절하셔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찜으로 드시는 것이 영양 보존에 가장 좋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껍질과 씨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호박 한 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음식으로 몸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마트에 가셔서 단호박 하나 사오시는 건 어떠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부모님 세대의 건강은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미 건강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혈당이나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르신, 잠을 못 주무셔서 고생하시는 어르신, 눈이 자꾸 침침해진다고 하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단호박 하나가 그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맞춤형 영상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참고용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